뼈 건강을 위해 우유를 마시고 계신가요? 혹시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루 한두 잔의 우유에만 의존해서는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유보다 칼슘이 최대 10배 더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뼈에 충분한 칼슘이 도달하도록 하려면 바로 이 강력한 음식들을 섭취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단백질에만 집중하고 칼슘을 놓친다면 그것은 마치 흔들리는 모래 위에 튼튼한 집을 지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뼈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짧은 산책만으로도 다리에 통증이 올 수 있고 아주 작은 충격에도 고통스러운 골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골절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것은 근육 손실과 더 심한 거동 불편으로 이어지는 잔인한 악순환을 초래하여 우리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위한 한 줄기 희망이 있습니다. 노년기에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갈지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뼈 건강은 사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만 알면 누구든지 아주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중요한 정보를 모르고 매일 한두 잔의 우유에만 모든 신뢰를 두신다면 어느 날 갑자기 고관절 골절이라는 비극적인 현실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악명 높은 종류의 골절로 안타깝게도 3명 중 1명이 2년 안에 사망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골절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혈관이나 근육을 돌보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 노력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자신의 뼈 건강을 소홀히 하고 나중에 깊은 후회 속에 살게 됩니다. 뼈가 약해지는 것이 정말 교활한 이유는 종종 뚜렷한 증상 없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 중 한 분은 매일같이 2잔의 우유를 꼬박꼬박 챙겨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척추 골절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을 때 그녀는 충격과 깊은 후회로 완전히 망연자실하셨습니다. 이러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막는 것이 바로 의사인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모든 것을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놀라운 칼슘 폭탄 음식 5가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한 칼슘 섭취의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칼슘 흡수를 극대화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황금 식단을 공개할 것입니다. 부디 황금 식단에 대한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환자분들의 골밀도를 향상시키는 데 가장 눈에 띄는 결과를 보여준 바로 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디오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값비싼 칼슘 보충제 없이도 뼈 건강을 보호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골절 걱정 없이 튼튼하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뼈 건강을 최고로 되돌리고자 결심하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비디오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중에 점점 약해지는 뼈 때문에 조용히 걱정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부디 이 비디오를 그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이 비디오는 진정으로 한 생명을 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전문의이며 매일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분들을 만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우유 2잔이면 충분하다고 진심으로 믿으셨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왜 여전히 칼슘이 부족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흡수에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칼슘은 우리 몸이 쉽게 흡수하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100단위의 칼슘을 섭취해도 그중 약 30단위만이 실제로 체내에 흡수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칼슘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뼈는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어르신들은 사실 훨씬 더 많은 양의 칼슘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한국 어르신들의 무려 80%가 권장되는 일일 칼슘 섭취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필요한 양의 절반 정도만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렇게 낮은 수준의 칼슘을 계속 섭취하면 정확히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칼슘은 우리가 종종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우리 몸 안에서 수행합니다. 보시다시피 칼슘은 단지 우리의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 수축, 신경 전달,
그리고 꾸준한 심장 박동 유지에 이르기까지 생명 그 자체의 필수적인 근본적인 미네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칼슘 부족을 겪게 되면 뼈 속에 조심스럽게 저장해 두었던 칼슘을 꺼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금고에 비축해 둔 비상금을 매번 조금씩 꺼내 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과정은 우리 뼈 내부에 점점 더 많은 미세한 구멍을 만들게 되고 만약 방치된다면 이 상태는 악화되어 완전히 골다공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진정으로 무서운 점은 바로 그것이 가져오는 심각한 골절 위험입니다. 뼈는 아주 작은 충격에도 너무나 쉽게 부러질 수 있는데 아마도 가장 무서운 골절은 고관절 골절일 것입니다. 고관절이 한번 부러지면 회복이 종종 극도로 어렵고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침대에 누워 지내는 것은 다른 건강 합병증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며 이는 비극적으로 30%에 달하는 사망률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아직 절망에 빠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분명히 희망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뼈 건강이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는 것뿐입니다. 혈당 건강 같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피해야 할 음식이 너무 많고 체중도 관리해야 하며 끊임없이 신경 써야 할 요소들이 셀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복잡한 것들에 비하면 단순히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는 것은 정말이지 간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배우고 그 지식을 꾸준히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 테니 여러분은 즉시 변화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칼슘 폭탄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뛰어들기 전에 잠시 우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유는 너무나도 자주 칼슘의 궁극적인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려는 이유는 익숙한 우유를 기준점으로 삼으면 제가 곧 말씀드릴 다른 강력한 음식들을 얼마나 섭취해야 할지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ml 한 컵의 우유에는 약 20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을 위한 일일 칼슘 권장 섭취량은 사실 700에서 1200mg에 이릅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유만으로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려면 현실적으로 매일 4-5컵의 우유를 마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는 우유가 정말 좋은 칼슘 공급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유당불내증 때문에 우유를 편안하게 마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유보다 흡수율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칼슘 함량도 더 높은 다른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곧 알려드릴 다양한 음식들을 탐색하고 식단에 포함시키면 진정으로 강한 뼈를 위해 꾸준히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칼슘 폭탄 음식은 바로 멸치가루입니다. 멸치가 이미 칼슘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고 많은 분들이 이미 멸치를 섭취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멸치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단단함 때문에 치아가 약한 분들이 드시기 상당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멸치를 보통 어떻게 드시나요? 아마 간장, 고추장에 올리고당을 넣어 볶아 드실 것입니다. 맛있긴 하지만 이렇게 조리하면 아쉽게도 불필요한 나트륨과 당을 추가적으로 섭취하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멸치 가루를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멸치를 통째로 갈아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훌륭한 칼슘은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훨씬 더 쉽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멸치 가루를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100g의 멸치 가루에는 놀랍게도 900에서 190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유에서 찾을 수 있는 칼슘보다 10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정말이지 칼슘의 왕이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뼈가 약해지는 어르신들의 일일 칼슘 권장 섭취량은 700에서 1200mg 사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모든 양을 한 번에 섭취하려 해도 효과적으로 흡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섭취량을 200에서 300mg씩 나누어 드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 15g의 멸치가루, 즉 한두 큰술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 강력히 추천하는 방법은 밥 위에 멸치가루 2큰술을 넉넉히 뿌려 잘 비벼 드시는 것입니다.
그 효과를 더욱 높이려면 칼슘 흡수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D를 공급하는 반숙 달걀 하나를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향긋한 들기름 한 큰술을 둘러주고 통깨를 아낌없이 뿌려 김과 함께 드시면 정말 맛있는 칼슘 폭탄밥이 되어 다양한 영양소까지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멸치 가루 자체에 나트륨 함량이 다소 있으므로 다른 반찬들은 가급적 싱겁게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무나물, 시금치나물, 가지나물 등 다른 채소 무침을 만드실 때도 멸치 가루 한두 큰술을 추가해보세요. 그러면 감칠맛을 더하고 칼슘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리에 창의적으로 활용해보세요. 물론 멸치 가루를 계속 구매해서 드시는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엌에서 직접 멸치 가루를 만드는 간단한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합니다. 먼저 멸치를 준비하여 머리와 내장을 깨끗하게 제거해주세요. 그런 다음 마른 팬에 멸치를 넣고 비린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고소한 향이 나기 시작할 때까지 중간 불에서 볶아주세요. 볶은 멸치가 식으면 믹서에 넣고 곱게 갈아준 뒤 신선도를 위해 냉동 보관하여 드시면 됩니다. 매일 한 끼 식사를 칼슘 폭탄밥으로 바꿔보세요. 이처럼 작지만 꾸준한 습관들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뼈를 보호하고 강화해줄 것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두 번째 칼슘 폭탄 음식은 바로 케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케일을 그저 녹즙의 재료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케일은 우리 뼈 건강을 보호하는데 정말 놀랍도록 든든한 채소입니다. 이는 케일이 칼슘으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 흡수율 또한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100g의 케일, 즉 약 15에서 20장 정도의 케일에는 대략 20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이 양은 우유의 거의 2배에 달하는 환상적인 수치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뛰어난 흡수율입니다. 케일 속 칼슘의 흡수율은 무려 50%에 달하며 이는 모든 녹색 잎채소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시금치의 칼슘 흡수율이 고작 5%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케일이 거의 10배 가까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월한 흡수율은 케일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매우 적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케일을 얼마나 섭취해야 가장 좋을까요? 최적의 효과를 위해 한 번 드실 때 케일 20장 정도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200에서 300mg의 칼슘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케일을 즐기는 방법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샐러드나 쌈 채소로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케일이 가진 훌륭한 비타민 C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최대한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데쳐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치아가 불편하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이라. 면, 3분 이내로 살짝만 데쳐서 나물 무침이나 국에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데치면 부피가 줄어들어 한 번에 더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고 수용성 성분이 부드럽게 빠져나가면서 칼슘 흡수율까지 높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케일은 또한 비타민 K와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건강한 뼈 대사에 매우 중요합니다. 케일을 아몬드나 호두 같은 다양한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뼈 건강 증진에 환상적인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강력히 추천하는 레시피는 바로 들깨 케일 무침입니다. 케일을 아주 살짝만 데친 후 찬물에 헹궈 물기를 부드럽게 제거해주세요. 여기에 들깨 가루 한 큰술, 들기름 한 큰술, 액젓 한 큰술, 그리고 다진 마늘 약간을 넣고 잘 무쳐서 드시면 됩니다. 이 다재다능한 칼슘 폭탄 반찬은 들깨가 제공하는 칼슘과 오메가3 지방산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 좋은 비타민 K와 칼슘 흡수율까지 크게 향상시켜줍니다. 요약하자면 케일은 높은 칼슘 함량과 뛰어난 흡수율 덕분에 채소 중 칼슘 챔피언이라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매일 식탁에 케일 한두 줌씩만 올려도 여러분은 진정으로 튼튼하고 건강한 뼈를 만드는 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세 번째 칼슘 폭탄 음식은 바로 치즈입니다. 서양 문화권 사람들이 한국인보다 훨씬 더 많은 칼슘을 섭취하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치즈와 같은 유제품을 식사에 꾸준히 포함시키는 식습관 때문입니다. 그들은 치즈를 간식으로 즐기거나 파스타와 샐러드 위에 아낌없이 뿌려 먹습니다.
그러므로 서양인들이 즐겨 먹는 파마산 치즈와 같은 숙성 치즈를 여러분의 식단에 단순히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칼슘 섭취에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숙성 치즈가 100g당 약 1000mg의 칼슘을 함유할 정도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은 칼슘 밀도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유에 들어있는 양의 무려 10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음식 문화는 서양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보관과 일상적인 사용에 훨씬 편리한 가공 치즈, 즉 개별 포장된 슬라이스 형태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치즈가 더 널리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공 치즈들은 숙성 치즈에 비해 칼슘 함량이 다소 낮을 수 있지만 기쁜 소식은 현재 칼슘이 강화된 다양한 종류의 치즈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화된 치즈들을 활용하시면 여전히 많은 양의 칼슘을 쉽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칼슘 강화 치즈 슬라이스는 한 장에 무려 500mg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하루에 단 2장만 드셔도 어르신들을 위한 권장 섭취량 1000mg에 거의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즈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높은 칼슘 함량뿐만 아니라 그 탁월한 흡수율에도 있습니다. 치즈에 들어있는 칼슘은 30에서 40%의 흡수율을 자랑하는데 이는 멸치 같은 특정 생선에서 얻는 칼슘보다도 사실 더 잘 흡수됩니다. 이는 유제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요당,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D 덕분인데 이 모든 요소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따라서 같은 양의 칼슘을 섭취하더라도 치즈나 우유처럼 쉽게 흡수되는 식품이 뼈 건강에 훨씬 더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칼슘 강화 치즈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빵을 드실 때 위에 올려 먹거나 식사 후 간식으로 한 장만 드셔도 300mg 이상의 칼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숙성 치즈에 관심이 있고 시도해보고 싶으시다면 저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라는 이름의 치즈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치즈는 단단하기 때문에 치즈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갈아 드셔야 합니다. 이 특별한 치즈는 칼슘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요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즐길 수 있으며 어떤 요리의 맛도 놀랍도록 끌어올려주는 능력이 있어 저의 냉장고에서도 항상 비치해 두는 필수품입니다. 다시마와 멸치가 한국 요리에서 감칠맛의 주역이라면 이 숙성 치즈는 서양 요리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양한 샐러드나 빵, 파스타 위에 갈아서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여기 여러분을 위한 맛있는 샐러드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로콜리를 3분 이내로 찐 다음 한 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적당량의 방울토마토도 씻어서 그릇에 함께 담아주세요. 여기에 한 줌의 견과류, 올리브 오일 1큰술, 레몬즙 1작은술 또는 사과 식초 1큰술을 넣고 마지막으로 갈아낸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한두 큰술 정도의 분량을 넉넉히 뿌려주세요. 치즈 자체에 상당량의 나트륨이 들어있으므로 따로 소금 간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조금 더 간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아주 소량의 소금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브로콜리 자체에도 칼슘이 들어있으니 이 샐러드만으로도 300mg 이상의 칼슘을 쉽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치즈를 섭취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즈는 때때로 나트륨과 포화 지방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을 피하고 하루 한두 장 정도의 적당량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치즈와 콩류를 함께 섭취하면 치즈 속 칼슘이 콩의 피트산과 결합하여 흡수가 저해되거나 배출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요리에 치즈와 두부를 함께 넣는 것은 일반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달걀, 연어, 브로콜리처럼 비타민 D와 C가 풍부한 식품과 치즈를 함께 섭취하면 칼슘 흡수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칼슘 강화 치즈는 단 한 장만으로도 약 300mg의 칼슘을 제공하는 탁월하고 놀랍도록 편리한 식품입니다. 우유를 소화하기 힘든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맛 또한 훌륭하여 장기적으로 꾸준히 섭취하기에 완벽하게 적합한 선택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네 번째 칼슘 폭탄 음식은 바로 칼슘 강화 두유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우유가 몸에 좋다는 것은 알지만 종종 불편한 더부룩함이나 설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마시는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흔한 문제는 바로 유당 불내증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나이가 들수록 우유 속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자연스럽게 감소하여 이러한 소화 불편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두유는 정말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일반 두유는 사실 칼슘 함량이 다소 낮아 200ml 한 컵에 고작 20에서 50mg 정도만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널리 판매되는 칼슘 강화 두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품에 따라 한 컵에 150mg에서 많게는 280mg까지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강화 두유 한 잔만으로도 우유와 매우 유사한 칼슘 섭취량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칼슘만이 두유의 유일한 장점은 아닙니다.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여 뼈와 근육을 동시에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소플라본이라는 유익한 성분이 여성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하여 특히 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귀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두유 섭취를 위한 실용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 마시기 전에 항상 용기를 아주 잘 흔들어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첨가된 칼슘이 종종 컵바닥에 가라앉아 버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불필요한 설탕 섭취를 피하기 위해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칼슘 강화 두유는 유당불내증으로 인해 우유를 편안하게 마시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완벽하고 편리한 칼슘 공급원입니다. 위가 편안할 뿐만 아니라 뼈 건강과 폐경기의 건강을 동시에 돌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드시던 모닝커피를 상쾌한 칼슘 강화 두유 한 잔으로 바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께 공개할 5번째 칼슘 폭탄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뼈 건강을 위한 과소평가된 보물입니다. 두부는 콩을 응고시켜 만드는데 흥미롭게도 어떤 응고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칼슘 함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염화 마그네슘으로 응고시킨 일반 두부는 반 모당 칼슘 함량이 우유 한 컵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황산칼슘이나 염화칼슘을 응고제로 사용하여 만든 칼슘 강화 두부는 반 모에 약 190mg의 칼슘이 들어있어 우유 한 컵에 들어있는 양과 비슷합니다. 80g짜리 칼슘 연두부 2개만 드셔도 200mg의 칼슘을 쉽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두부의 칼슘 흡수율은 약 20에서 30% 정도이지만 두부는 또한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에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제공하여 여러분의 뼈와 근육을 함께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게다가 두부는 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유익한 이소플라본 성분을 자연스럽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특히 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부 섭취를 위한 팁을 드리자면 만약 충분한 칼슘 섭취를 목표로 하신다면 일반 두부보다는 반드시 칼슘 강화 두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두부를 조리할 때 브로콜리나 파프리카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요리하면 칼슘 흡수율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질감의 두부는 먹기 편하고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공급하는 탁월한 일상식품입니다. 매일 두부 반 모 정도만 꾸준히 챙겨 드셔도 뼈와 근육 건강을 함께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따뜻하고 편안한 두부 요리를 준비하여 여러분의 뼈 건강을 적극적으로 돌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 이제 우리는 5가지 정말 놀라운 칼슘 폭탄 음식들을 철저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멸치가루, 케일, 칼슘 강화 치즈, 칼슘 강화 두유, 그리고 두부가 포함됩니다. 이 5가지 옵션은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칼슘 함량을 제공하고 활용도도 매우 뛰어납니다. 각 식품별로 약 200에서 300mg의 칼슘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양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멸치가루는 2큰술, 케일은 20장, 칼슘 강화 치즈는 1장 또는 파마산 치즈 가루 2큰술, 칼슘 강화 두유는 1잔, 그리고 칼슘 강화 두부는 반 모입니다. 이 멋진 식품들 중에서 전략적으로 약 4가지를 선택하여 하루 종일 꾸준히 섭취하신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충분한 양의 칼슘을 얻는 길에 잘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은 특별한 명약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밥상에 올리는 작고 꾸준한 습관을 기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열심히 챙겨 먹는 칼슘이 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흡수되도록 돕는 검증된 방법들을 공유해 드릴 것입니다. 이 기술들을 알고 적용함으로써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여러분의 뼈 건강에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부디 다음에 이어지는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이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뼈에 도달하도록 도울 5가지 강력한 방법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반드시 충분한 비타민 D를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고 효율적으로 뼈로 운반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조력자입니다. 매일 약 15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몸에서 충분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실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면 달걀 노른자나 연어 같은 식품을 통해 비타민 D 섭취를 보충하거나 고품질이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은 생각입니다. 둘째, 항상 칼슘 흡수를 돕는 음식과 함께 칼슘을 섭취하도록 노력하세요. 풋고추, 귤, 레몬처럼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은 칼슘 흡수를 적극적으로 촉진합니다. 또한 양파, 마늘, 바나나 등에 들어있는 이눌린 같은 화합물은 칼슘이 장에 더 오래,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머무르도록 돕습니다. 식초나 레몬즙과 같은 산성 성분도 칼슘 흡수를 훨씬 쉽게 만듭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두부 요리에 레몬즙을 살짝 뿌리거나 멸치 볶음에 풋고추를 추가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나트륨, 카페인, 그리고 탄산음료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짠 음식은 안타깝게도 소변을 통해 배출되는 칼슘의 양을 증가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탄산음료 속이는 칼슘 흡수를 적극적으로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섭취량을 제한하고 대신 맹물이나 보리차로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뼈 건강에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넷째, 규칙적인 신체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 속 칼슘이 뼈로 더 효과적으로 이동하게 되어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어렵거나 힘든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빠르게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완벽하게 충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들을 매일 최소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뼈의 기본 구조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만약 단백질 섭취량이 너무 적으면 칼슘이 뼈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상적인 양은 하루 체중 1kg당 약 1g의 단백질입니다. 예를 들어 60kg의 어르신이라면 약 60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두부, 생선, 달걀, 살코기 같은 음식으로 이 요구량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위에 링크된 비디오를 참조해주세요. 이 5가지 간단한 팁들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섭취하는 칼슘이 뼈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증폭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에 옮기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제 오늘 비디오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종일 최적의 뼈 건강을 위한 황금 식단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식단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상세하고 따라하기 쉽게 구성했으니 여러분은 그저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계획을 따르면 여러분은 새끼 식사와 심지어 간식을 통해서도 필요한 모든 칼슘 요구량을 손쉽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식단에 정확히 맞춰보시고 익숙해지면 여러분 자신의 취향과 선호도에 맞게 약간씩 조정해보세요. 아침 식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력한 칼슘 폭탄 오믈렛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칼슘과 단백질을 든든하게 채워보세요. 달걀의 비타민 D와 방울토마토의 비타민 C는 치즈에 있는 풍부한 칼슘이 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흡수되도록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달걀 2개를 그릇에 깨뜨려 넣고 소금과 후추를 약간 넣은 다음 잘 풀어줍니다. 달궈진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반으로 자른 방울토마토 7개 정도를 1-2분 동안 볶아줍니다. 달걀물을 붓고 가장자리가 익기 시작하면 칼슘 강화 치즈 한 장을 부셔서 뿌리거나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같은 숙성 치즈를 갈아서 뿌려줍니다. 불을 약하게 줄이고 뚜껑을 덮어 2-3분간 익혀 치즈가 아름답게 녹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오믈렛을 반으로 접어 고전적인 모양을 만들고 접시에 옮기면 완성입니다. 이것을 완벽한 황금 아침 식사로 만들려면 칼슘 강화 두유 한 잔과 사과 반쪽을 곁들여 드세요. 칼슘 강화 두유와 치즈의 강력한 조합은 환상적인 400에서 500mg의 칼슘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칼슘 흡수에 중요한 비타민 C와 D가 풍부한 충분한 단백질도 얻을 수 있어 뼈 건강을 위해 이보다 더 좋은 아침 식사 옵션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사과의 폴리페놀, 그리고 두유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항산화 및 심혈관 건강에도 기여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진정으로 이상적이고 맞춤화된 아침 식단이 될 것입니다. 점심으로는 제가 고등어구이, 멸치 가루를 얹은 특별한 칼슘 폭탄밥, 그리고 따뜻한 케일 두부 된장국으로 구성된 맛있는 조합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먼저 고등어는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어 칼슘이 뼈에 더 효과적으로 흡수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 폭탄밥의 경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밥 위에 멸치 가루 2큰술, 들기름 1큰술, 통깨를 뿌린 다음 잘 섞어 김과 함께 즐기시면 됩니다. 이것을 더욱 완벽하고 풍성한 식사로 만들려면 우리의 케일 두부 된장국을 함께 곁들여 보세요. 국을 준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일 200g과 두부 반 모를 한 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냄비에 물 600ml를 넣고 멸치 5마리와 다시마 1조각을 넣어 맛있는 육수를 끓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는 먼저 건져내고 멸치는 약 10분 더 끓인 뒤 건져냅니다. 된장 한두 큰술을 풀어 육수에 잘 섞어줍니다. 국이 다시 끓어오르면 두부를 넣고 2-3분간 더 끓입니다. 마지막으로 케일을 넣고 살짝 숨이 죽을 정도로만 2-3분 정도만 더 끓여주세요. 과도하게 오래 끓이면 비타민 손실이 커지므로 짧게 끓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액젓 반 큰술로 간을 맞추고 다진 마늘, 다진 대파, 그리고 고춧가루를 약간 넣어 마무리하면 됩니다. 케일의 풍부한 칼슘과 비타민 K, 그리고 두부의 풍부한 칼슘과 단백질이 여러분의 뼈 건강을 깊이 있게 보살펴 주어 진정으로 든든하고 만족스러운 식사가 될 것입니다. 이 점심 식사를 통해 한 끼에 약 300mg의 칼슘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과 함께하는 점심은 훌륭한 맛과 영양은 물론 뼈 건강에도 탁월한 지원을 제공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저녁 식사로는 두부, 버섯, 들깨를 넣은 잡곡밥과 청경채 닭볶음으로 구성된 영양 가득한 저녁 식사를 추천합니다. 먼저 두부, 버섯, 들깨 요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요리는 두부의 풍부한 칼슘과 단백질, 버섯의 비타민과 식이섬유, 그리고 고소하면서도 칼슘 흡수를 돕는 들깨가 조화를 이룬 최고의 뼈 건강 메뉴입니다. 여기에 잡곡밥을 곁들이면 마그네슘과 섬유질까지 챙길 수 있어 칼슘 대사에 유익합니다. 반찬으로 곁들이는 청경채 닭볶음은 칼슘이 풍부한 청경채와 단백질이 가득한 닭고기가 만나 뼈와 근육을 동시에 지켜주는 훌륭한 조합입니다. 특히 청경채는 흡수율이 높은 채소 칼슘의 대표 주자이므로 두부와 들깨와 함께하면 뼈 건강에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구성된 저녁 한 끼만으로도 뼈와 근육을 함께 돌보는 완벽한 칼슘 풍부 식단이 완성됩니다. 먼저 두부, 버섯, 들깨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냄비에 물, 멸치, 다시마를 넣고 끓여 육수를 만듭니다. 끓어오르면 다시마는 먼저 건져내고 멸치는 약 10분 정도 더 끓여 육수를 낸 뒤 건져냅니다.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중 한두 가지 버섯 150g 정도를 먹기 좋게 썰어 넣어주세요. 두부 반 모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넣어줍니다. 들깨 가루 3큰술을 넣고 끓으면 국간장 1큰술로 간을 맞춰주세요. 다진 대파, 다진 마늘, 소금, 후추 약간을 넣고 불을 끈 후 들기름 1큰술을 둘러 마무리합니다. 몸에 좋은 재료들로만 가득 채운 든든한 두부, 버섯, 들깨 요리를 꼭 드셔보세요. 다음으로 청경채 닭볶음 만드는 법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닭다리살이나 닭 안심살 200g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닭고기에 간장 1큰술, 다진 마늘 약간, 후추를 넣고 약 30분 정도 재워둡니다. 청경채 200g과 양파 반 개도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닭고기를 넣어 노릇하게 볶습니다. 닭고기가 반쯤 익으면 양파를 넣어 함께 볶아줍니다. 이때 파프리카가 있다면 함께 넣어주시면 보기도 좋고 비타민C 섭취도 늘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청경채를 넣고 센 불에서 약 2분 정도만 빠르게 볶아 아삭한 식감을 살려줍니다. 간이 부족하다면 간장이나 소금으로 맞춰주세요. 이 간단한 레시피로 단백질, 비타민C, 칼슘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건강한 닭고기 반찬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저녁 식사를 즐기시면 약 300mg의 칼슘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이 세 가지 식사를 세심하게 챙겨 드심으로써 24시간 동안 약 1000mg의 칼슘을 손쉽게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어르신들을 위한 권장 칼슘 섭취량을 단 3끼 식사만으로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한 끼 정도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놓치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한 간식으로도 충분히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간식을 통해 칼슘을 보충하는 데 유용한 보너스 팁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선택은 앞서 말씀드렸던 칼슘 강화 두유입니다. 강화 두유 한 잔에는 약 2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 일반 우유 한 잔과 비슷한 양입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환상적인 칼슘 풍부 간식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검은 콩을 고려해보세요. 살짝 볶은 검은 콩을 간식처럼 드시면 칼슘뿐만 아니라 유익한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볶은 검은 콩 한 줌을 드시면 약 40mg의 칼슘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우유 한 잔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둘째 간식 추천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 100g에는 약 15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우유 한 잔의 양보다는 약간 적은 칼슘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간식은 견과류입니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는 소량만 섭취해도 칼슘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공급하여 뼈를 강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몬드 한 줌에는 약 7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우유 한 잔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 세 가지 간식 추천을 함께 섭취하는 것도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만약 그릭 요거트 100g에 아몬드 한 줌, 그리고 볶은 검은 콩 한 줌을 섞어 드시면 약 260mg의 칼슘을 손쉽게 섭취할 수 있어 우유 한 잔의 칼슘 함량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식을 현명하게 활용함으로써 여러분은 하루 종일 칼슘 수치를 자연스럽고 꾸준하게 보충할 수 있어 뼈 건강 관리가 훨씬 더 쉽고 효과적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비디오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모든 내용을 잠시 요약해 봅시다. 우리는 뼈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에 효율적으로 흡수되는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멸치가루, 케일, 칼슘 강화 치즈, 칼슘 강화 두유, 그리고 두부를 포함한 강력한 칼슘 폭탄 음식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또한 칼슘 흡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5가지 필수적인 방법들도 논의했습니다. 칼슘은 충분한 비타민 D, 비타민 C,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적절한 단백질이 함께할 때에만 비로소 뼈에 제대로 전달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주세요. 게다가 나트륨과 카페인은 안타깝게도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하루 종일 최적의 칼슘 섭취를 위한 포괄적인 황금 식단을 제공해드렸습니다. 사실 뼈 건강은 거창하고 압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고 의도적인 습관들을 꾸준히 기르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제가 공유해드린 식단에서 보여드렸듯이 단순히 아침 식사에 치즈를, 점심 식사에 멸치 가루와 케일을, 저녁 식사에 두부를, 그리고 간식으로 칼슘 강화 두유를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병원에서 골밀도가 놀랍도록 개선되고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상당히 줄어든 수많은 환자들을 보아왔는데 이 모든 것이 그저 이러한 건강한 생활 습관의 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 누구도 단지 2잔의 우유에만 의존하다가 골절이라는 깊은 후회를 경험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변화를 시작하기에 절대 늦은 때란 없습니다. 그리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뼈는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넣는 음식만큼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에 단 하나의 새로운 칼슘 강화 습관이라도 추가해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가장 작은 변화도 여러분의 건강에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디 이 소중한 정보를 아직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 친구들, 그리고 모든 지인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하는 이 하나의 비디오는 누군가의 일상생활과 전반적인 행복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클릭해주시고 이어서 아래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뼈 건강 관리를 시작합니다. 그 하나의 댓글이 여러분 자신에게는 꾸준히 실천하는 강력한 동기가 될 것이며
동시에 더 나은 뼈 건강을 향한 길을 걷는 수많은 다른 분들에게는 든든한 응원이 될 것입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여러분의 지속적인 건강을 위한 더욱 중요한 정보들을 가득 담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튼튼한 뼈로 유지되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